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로보티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로봇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로봇주에 이제 돈이 막 꽂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로보티즈 영상을 2주 전이죠. 9월 2일 날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로봇주가 이제 PBR이죠.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자체가 기본빵으로 거의 뭐 10 이상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다른 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 내면에는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이제 주당 순이익인 EPS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12만 원은 한번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요일 날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12만 원이 아니라 뭐 14만 5천 원까지 때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제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을 좀 적용을 시킨 로보티즈의 목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일반적인 산업이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1.0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PBR이 17배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단순 비교만으로는 얘가 고평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업종마다 다르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업종은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 PBR은 얼마까지 몇 배까지 정당화가 가능하며 그럼 이를 통해서 적정 주가 얼마까지 정당화가 또 가능할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왜 국내 로봇주는 PBR이 비정상적으로 높냐?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3배, 로보티즈 17배, 나우로보틱스 16배, 현대 무벡스 6.6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 PBR만 놓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테슬라 옵티머스도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어느 정도 옵티머스에 대해서 라인업 맞추니까는 글로벌 빅파마죠. 글로벌 빅파마에서 바로 로봇 1만 대 이거 지금 주문하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빅파마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휴머노이드의 영역은 제약바이오를 넘어서서 모든 산업에 다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를 대기하고 있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PBR이라는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뭔지 보면서 이제 로보티즈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몇 배가 정당화가 가능한지 볼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이 집의 실제 땅값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집을 사려면은 5억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은 땅값의 5배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PBR 5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BR이라는 게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한두 배가 적정하고 고성장 산업에서는 4, 5배, 플랫폼 비즈니스는 10배 이상도 존재하는데 로보티즈는 17배인데 이거 고평가라는 것이냐?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로봇주 PBR 기준선은 몇 배가 적정하냐? 요 질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0배에서 40배 수준까지는 허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단 이는 매출 증가와 점유율 확보가 가시화될 경우에만 정당화가 가능한데 로보티즈의 경우 실질적 프리미엄 요인이 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 셀과 감속기 DYD 즉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모두 다 지금 내재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캐파를 더욱더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 자체가 하드웨어 플랫폼인가 동시에 영업이익률에 더욱더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수직 계열화, 이제 액추에이터를 비롯해서 AI 워커, 그리고 금요일 날에 나온 로봇 손까지 완벽한 지금 풀스택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수익 모델이 로봇 손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글로벌 협력사도 오픈 AI와 LG전자에 지금 협력 중인 상황이고요. 여기 있어서 해외 매출 비중도 이제 수출 80% 이상에다가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자금을 활용해서 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액추에이터를 대량으로 더욱더 양산을 시키고,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요인, 이게 이제 매출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주식이 로보티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의 정당화가 가능한 PBR 상한선은 몇 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24배에서 26배 사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픈 AI와 LG전자 협업 납품이 구체화가 됐죠. 그러면은 이게 3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로봇 손 실물 공개 예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도 로봇의 전완근이죠. 팔뚝 전완근, 전완근부터 로봇 손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의 난제를 지금 직면했다라고 했는데, 로보티즈가 이거를 지금 구현을 했다라는 것은 옵티머스보다 로봇 손에 있어가지고 기술 수준이 더욱더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용 로봇도 LG가 양산을 하고 정책적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PBR이 로보티즈가 17배 수준이지만은 정당화 가능한 상한선은 현재는 26배. 이거를 주가로 따지자면은 20만 8천 원 수준이다.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30배까지 정당화가 또 가능한데 30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만 원이다. 근데 30배가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오픈 AI와 LG전자에 대한 공급, 이제 오픈 AI, 이제 7월 달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AI 워커가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 수주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은 얘는 요거까지 성립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보티즈의 주가가 금요일 날 약간은 좀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고민되시는 주주분들, 아니면은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올랐잖아요. 주가가 얼마부터 올랐습니까? 4만 원부터 14만 5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점에 대한 부담 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휴머노이드 산업은 경원입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이 경원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제약바이오나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를 합친 시장보다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고점이 아니다. 물론 조정 없는 주식은 없죠. 근데 로보티즈라는 주식을 보시면은 얘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회였어요. 얘는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날이죠. 이제 요날 유상증자, 요날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8월 28일 날 목요일 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요겁니다. 8월 28일입니다. 요때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고, 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로보티즈 84,000원 이하부터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제가 가격을 다 제시를 해드렸고, 이를 통해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역사적인 패턴은 얘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기회를 주는 주식이었습니다. 항상 기회.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유상증자로 인한 급락은 뭐다 여러분들? 기회다. 항상 기회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매수 체결이 됐거든요. 그 다음 날 저가가 83,900원이잖아요. 그렇죠. 83,900원이라서 자 84,000원 이하에 체결되고 그 이하 구간의 가격대는 안 밀렸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더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치도 제가 미리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PBR을 미리 적용을 시킨 로보티즈의 이 가치를. 그러니까 일단 12만 원 뛰어넘어야 되니까는 84,000원 이 아랫꼬리에서 정확하게 잡아서 잡는 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금요일날 시간에 밀렸잖아요. 시간에 밀렸는데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 조정이 며칠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은 당연시 수반이 돼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는 로보티즈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점이죠. 여기서 조정이 안 나오면 상승 나오니까는 고점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조정이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대응을 좀 하셔야 될지. 근데 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압도적인 실적을 보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로봇 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뿜을 거거든요. 다만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문제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과거에 이렇게 조정을 보여줬던 것처럼 항상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뽑아줬어요.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뽑아줬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왜냐면은 항상 얘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이후에는 조정이라는 특이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였으니까요. 이 특유의 패턴을.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뭐 일찍이 뭐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지난 8월 28일이죠. 8월 28일이 로보티즈의 장 마감 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발생했던 이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 나오죠, 여러분들. 8월 28일 로보티즈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온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때가 4시 1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호재 공시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유상증자의 성격이 그냥 단순히 부채 상환용, 그냥 빚 갚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시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결국 시설 투자죠. 시설 투자에서 급등 나온 주식 샘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시설 투자, 캐파 증설용으로 해가지고 요때 했거든요. 요때에서 주가는 직전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기업 인수하려고 한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건데, 얘가 이제 시설 투자로 해서 올린 이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상증자 공시가 로보티즈를 더욱더 싸게 살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재 공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매수가를 얼마로 잡아드렸냐면은 이제 4시 59분이죠. 요때 84,000원, 79,900원, 77,400원 요렇게 제가 딱 맥점에 거래량이 들어온 맥점에만 제가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이 가격을 한번 체결을 시키면은 그 이하 가격을 또 체결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4시 59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날인 8월 29일 날 저가 얼마입니까? 83,900원. 즉 84,000원 이하 매수 체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2만 원은 때려야 된다. 제가 요 영상 이제 보여드리면서 주주분들께 9월 2일 날 말씀을 드린 요 영상 보여드리면서 12만 원 때려야 되니까 홀딩 하셔라.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께 뭐 말로만 로보티즈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눌림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코인도 합니다. 코인도 하는데 뭐 이건 예외고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가시게끔. 그리고 지금 뭐 한두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소통방에 계신 주주분이 이제 뭐 한 달 수익 이제 8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수익률 43%, 수익 금액은 이제 470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촬영해서 이렇게 좀 남겨주신 거거든요. 감사하다고. 저는 항상 소통방에서 이제 진행을 종목도 잡아드리고 대응을 해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해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되게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게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그래야 저도 어떻게 보면 보람차죠. 그 취지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뿐만 아니라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셔야죠. 손실은 짧게. 이거 반대로 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냐? 요거에 대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가 남겨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는 정말 뭐 여러분들 이제 주식에 있어가지고 가치적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목을 좀 키우실 수가 있으실 거고 투자에 대한 이제 이 기초 체력이죠. 신장이 더욱더 이렇게 증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은 100% 이제 무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하셔서 로보티지 실시간 대응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로봇주를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난리 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로봇주도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로보티지 주주분들도 입장하시면은 이러한 부분 다 여러분들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남는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텔레 또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문자 보내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여기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가 발송이 되니까는 문자 확인되면 제가 초대장, 이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장 바로 제가 답장으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월요일날 내가 어떤 로봇주 봐야 되고 로보티지에 대한 변동성, A 플랜은 뭐고 B 플랜은 뭔지 요거까지 여러분들 미리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보티즈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든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